조만간 이제 변호인 선임하느라 바쁘지 않을까. 네, 저보고 좀 살살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니다 밟을 때 확실히 밟는다. 근데 야당 검찰은 힘을 다 빼고 아예 수사를 못 하지 않고 그냥 기소만 하는 네. 그런 기관으로 남긴다. 네. 그다음에 중수청, 사실상 경찰이 핵심이 되는 중대범죄수사기관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업비리나 네. 중대비리 같은 건 다 여기서 수사를 한다라는 거고, 고위공직자비리는 공수처에서 하던 대로 지금 하던 대로 한다. 네. 이게 이제 큰 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일단 수사기관이 크게 세 개로 쪼개지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수사기관을 어느 한 군데로 집중시키는 게 오히려 수사기관의 비대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쪼개서 서로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화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검사가 거의 다 통제할 수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이 아무리 폭주하고 싶어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안 해주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개혁 이후로도 개혁 이후로도 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에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세 개가 생겨서 각자 이제 수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과 조율 기능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네. 하게 하고 때로는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은 폐지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검찰은 우리 헌정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네. 새로 공소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해서 이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여기서 이제 전담하게 하는 거죠. 네. 공소라는 게 기소를 하고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유지해가는 이 과정 자체를 공소라고 보는데 이것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경찰이 사실은 수사를 버거워하잖아요. 너무 양이 많고 일단 오랫동안 이제 수사의 뭐랄까 기술들이 쌓인 곳은 사실 검찰인데 이 중대 수사를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럼 일반 수사들이 조금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가르마가 잘 안 타져가지고 현장에서 사건을 들고서 검찰청 갔다 경찰청 갔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걸 좀 어떻게 정리가 그게 될까요? 이제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수사기소 분리 반대 논리였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렇게 검찰이 유도한 거죠. 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핑퐁이 사라져요. 왜? 그냥 경찰로 가면 경찰이 되니까. 그냥 수사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기관이니까. 네.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남겨두니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그거 가지고 핑퐁하고 서로 그거 넘겨주고 밀당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수사의 주체로는 오직 경찰, 수사기관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더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대범죄 수사와 일반 민생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민생 수사는 경찰이 지금 하듯이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범죄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우선권을 갖죠. 경찰은 A부터 Z까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키워놓은 이 기관에게 우선권을 줘서 이쪽이 먼저 수사하게 만들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들이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중수청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있나요? 그게 진짜 큰 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했다 못했다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기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제 성적표를 매기는 게 수사 잘했네 그럼 기소 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자기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하는 수사는 다 기소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기소하려고 수사를 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걸 깨자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2단계 평가지는 법원에서 유무죄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런데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들 특수부나 네. 그다음 공안 이쪽에서는 무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반 사건 경찰이 수사해서 넘기는 일반 형사 사건은 무죄율이 1% 2% 내외인데요. 직접 수사한 사건들은 무죄율이 경우에 따라 30-40% 넘고 어떨 때에는 그거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특수부 사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면
1부터 10까지 정도를 기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하나만 유죄가 나오면 거봐 우리가 맞았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죠. 근데 실제 결과물은 그렇지 않다. 권력이 이제 결국은 검찰이 갖고 있던 일종의 권력이죠, 당연히. 그 네. 권력이 경찰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 갖고 있던 그 권력들이라면 그걸 이제 남용하거나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썼을 때 물론 지금까지 처벌 못한 거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 들여다보기는 쉽잖아요. 왜냐하면 네. 제한된 인원들이 갖고 있었던 소수의 권력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수로 막 퍼져가게 되면 그들이 자잘자잘하게 이제 여기저기서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시하기라는 게 매우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죠. 오히려 소수의 카르텔을 형성하면 절대 외부에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이었던 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관 비리 문제만 생각해 보셔도 네. 됩니다. 그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요. 검사 출신 정관들이 잘 나가죠. 왜냐하면 담당 검사만 네. 정관이 선임돼서 구워 삶으면 수사 기소가 다 여기서 해결되니까 영장 청구까지.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면 수사 단계에서 검사 출신 정관을 선임해서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권한은 쪼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 감시, 외부 감시 이런 것들은요. 별도의 감사하는 기구를 두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영국이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 기능을 부여해서 감시 감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의 행사하는 권한의 대부분은 검사가 지금 우리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거의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경찰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을 때가 어떻게 문제가 할 도리가 될 수 없다. 있죠. 예. 예, 이때는 검사가 직접 뭐 통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수사기관이 폭주할 때는 검찰이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할 때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고 할 때, 소위 말해 봐주기 수사할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네.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 아, 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네. 거기서 별도로 심의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그 부분을 통제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들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길들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사하지 않는 걸로 누렸던 그 권력들을 네, 경찰이 또 비슷하게 누리지 않게 하겠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사기관들이 세 개잖아요. 네. 중수청, 국수본, 공수처 이렇게 네. 있는 거죠. 상호 견제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수사 안 하면 이쪽에서 그걸 가지고 수사할 수 있거든요. 요번에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내란 사건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누가 수사하느냐 가지고 검찰, 네. 국수본, 공수처 세 기관이 다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쪽에서 막 봐주기 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거예요. 결국에 뭐 공수처가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때 서로 세 개 기관이 수사를 어디서 할 거냐 가지고 막 복잡할 때 조정해주는 기관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그래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간 수사기관이 그 서로 겹치고 중첩되면 네. 견제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요번에 특검 이게 특검이 이제 같은 원리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특검이 세 개가 동시에 출범했어요. 네. 이 특검 세 개 동시에 출범시킨 건 박찬대 원내대표의 결단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나눠서 출범하자는 의견도 많았는데 동시에 출범시킨 이유가 세 개의 특검이 다 피의자가 윤석열, 김건희가 다 피의자입니다. 네. 물론 김건희는 중간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의혹이 있지만요. 어쨌든간 세 개의 특검의 피의자가 중첩되고 수사 범위가 중첩되는 영역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특검에서 봐주기 하려고 해도 다른 특검에서 수사 들어가서 그 봐주기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사기관 간에 서로 상호 견제가 돼서 네. 봐주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그 법안 통과시키실 때 구멍 같은 거 잘 체크하셨죠? 왜 예를 들면 전에 왜 뭐 등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네. 시행령으로 싹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법안 통과하실 때 좀 완벽하게 빈틈없이 잘 네, 검토하신 거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발의를 그렇게 했고 검찰은 수사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등 중의 논란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법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혹시 뭐 문제 제기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뭐 수정해 가면서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어 가야죠.
지금의 그림은 대부분의 그냥 민생 범죄는 국수본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지 수사를 비롯한 중대 범죄는 중수청에서 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지금 그냥 하던 대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일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는 네, 거죠. 그 틀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안들도 나오더라고요. 공수처를 네. 아예 이제 중수청이랑 같이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법조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정 짓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더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검사만 판사, 검사, 수사하는 기관으로. 네, 경찰까지 경찰 음. 고위직 수사관들 고위직까지 해서 수사와 재판과 관련돼서 봐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한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견제하게 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집중 견제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사건 조작죄와 법 왜곡죄가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이나 재판하는 판사들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범죄 아니면 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 그 어떻게 판단해? 예를 들어 어떤 판사가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것 같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 수사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내심의 의사를 원래 판단하기 쉽진 않아요. 그쵸. 네. 우리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저게 내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어요. 근데 아니야, 넌 다른 사람 물건인지 네. 알았잖아. 이게 다 내심의 의사거든요. 예. 판단합니다. 예. 관련된 정황들을 보면 판단이 돼요. 판검사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죠.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판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파적으로 했는지.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는데 예. 그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법리를 적용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이해한다 쳐도 예. 일부러 몇 시간 이렇게 시간 추가로 더 검토돼야 되는 것들이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거 일부러 빼준 거 아니야? 봐주려고 빼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상당히 높죠. 네.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결국에 또 법원에 의해서 재판하면서 또 판단이 되니까 네. 안전장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판사가 그 판사를 또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판사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 피고인이 판사일 경우에. 네, 국민참여재판법을 네. 또 지금 개정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법 왜곡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법 왜곡죄의 진짜 효과는요, 예.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판사나 검사나 혹은 경찰이 내가 어느 쪽에 일부러 편파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법 왜곡죄로 적어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 유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사받고 나의 명예가 실추된다. 그러니 공정하게 해야겠다라는 경고성이 효과가 생기는 있으니까. 것이죠. 스스로 경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제 독일에서 법 왜곡죄가 있는데 실제 뭐 수사나 재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판사와 검사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위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올 때 그걸 막는 방패로도 쓴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나 법 왜곡죄 나한테 압력 넣지 마시면 나는 법 왜곡죄로 처벌받습니다. 그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